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석입니다. 오늘은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른 채널에서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를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하면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나 하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논란이 많아요. 이제 기획재정부랑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의견 합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골자는 민간 택지에도 적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골자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민간 택지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민간 택지에 대한 조합원에 대한 이득들이 실질적으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주택 공급이 안 일어난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조합원 이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앞으로 시장 예측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8월 12일 날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시장 변화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민간 택지, 그러니까 조합 사업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선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개별적인 조합원한테 어떤 이득과 불이익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번 했어요. 가정을 각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2억 원이라고 하고, 이 5채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는 재개발일 수도 있고 재건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5명이 있고, 각 조합원의 평가는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5가구가 있는 곳에, 5가구가 있는 민간 택지에 주택을 앞으로 헐고 10채를 지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0채를 짓는데 한 채당 3억씩 들어서 3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각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억이고, 총 사업비는 30억, 그래서 10채죠. 10채고 33평으로 다 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시세 8억 원으로 분양을 적용할게요. 8억 원으로 적용을 하면은, 자, 일반 분양의 총 수입이 어떻게 되죠? 8억 원이 5채를 분양을 했으니까 일반 분양 총액은 4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총 사업비 10채를 짓는 비용은 30억이 들었기 때문에 10억이 남게 되죠. 40억에 대한 수입이 일반 분양으로 들어왔는데, 5채가 5명의 조합원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5명의 조합원이 사업을 해서 10채를 지었어요. 10채를 짓는데 10채를 짓는 총 사업비는 30억이 듭니다. 30억이 들어서 10채를 지었는데, 조합원들이 가지고 나서 나머지를 팔고 났더니 8억 원에 팔았더니 일반 분양 총액은 4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총 사업비를 30억 원을 지불을 하고 나서라도 돈이 남기 때문에 10억이 남으면은 나머지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가지겠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2억 원씩 환급을 받는 사업 구조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합니다. 분양가를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은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2억 원이었고 총 사업비는 30억. 그래서 조합원의 총 평가 금액은, 총 자산은 10억이 되잖아요. 10억짜리에다 30억을 들여서 10채를 지었으니까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니네 총 자산이 10억짜리 땅에다가 사업비를 30억 원을 들여서 총 40억 원이 들어서 10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한 채당 분양은 4억 원씩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분양을 4억에 하게 됩니다. 4억에 하게 되면은 4억 원이 5채, 그러면 20억 원이 되죠. 그러면은 일반 분양 총액은 20억 원이 되는데,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2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5명이서 나머지 모자라는 10억을 2억씩 내야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8억짜리 집을 일반 분양한테 일반 분양에 4억을 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2억 원씩 받아가던 것을 오히려 2억 원씩 내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4억을 기존 사업보다 4억씩 손해보게 되는 거죠. 아까 8억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2억을 환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을 8억에 해야 되는데 일반 분양을 굉장히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4억에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럼 시세가 8억짜리를 4억에 받았기 때문에 4억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조합원들은 오히려 4억씩 손해를 보게 된 거죠. 2억씩 받아야 될 것을 2억을 내는 구조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2억씩, 조합원들이 이제 4억씩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죠. 결론은 뭐냐면은 이득을 보고 이득을 얻는 주체만 바뀐 거지, 사람들이 얻는 총 이익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조합원들이 있는 놈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있는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조합원들 중에서는 개 중에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조합원들 거를 뺏어서 일반 분양들한테 이득을 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재건축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우리가 재건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굉장히 부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재개발 조합은 오랫동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정착을 많이 해주게도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정책인데, 이게 그 기존 소유자들 것을 뺏어서 기존 소유자들이 4억을 손해보게 하면서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4억을 이득을 보게 하는, 이런 진짜 희한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거 정말 현 정권의 이 정치랑 너무너무 비슷하죠. 이 민간주택의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 현 정권에 대한 정치랑 너무 비슷합니다. 정책이랑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랑 뭐가 달라요? 뭐 위에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밑에다 주는 거.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 모든 아파트가 4억으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주체만 바뀌는 것 뿐이에요. 조합원에서 일반 분양으로 넘어가는 것 뿐이죠. 이게 뭐 전반적인 주택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 받는 사람만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 일반 분양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많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없어요. 민간 택지에서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청약해갖고 붙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에 청약해서 당첨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여러분들이 또 당첨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득 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데, 마치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되게 안정될 것 같지만은 또 극소수가 또 막대한 이득을 또 가져가는 또 집단으로 바뀌게 되겠죠. 여하튼 간에 사업 구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비례율로 한번 또 따져볼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8억 분양했을 때 비례율인데, 이제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시게 돼요. 이 비례율은 뭐냐면은 종전 자산에서 종후 자산 빼기 총 사업비예요. 종후 자산은 총 분양 가격을 말하는 건데, 종전 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합원들이 평가 금액의 총합, 그러니까는 2억 원의 총합이 10억이 되겠죠. 종후 자산은 8억일 때 10채를 분양했으니까는 80억이 되는 거고, 아까 10채를 짓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분양가격 8억일 경우로 우리가 숫자를 다시 대입을 해보면은, 종전자산은 조합원의 각 평가금액 2억 곱하기 5명, 그래서 10억이었고, 분양가격 8억일 때 10채를 분양을 했으니까는 10채가 지어졌기 때문에 분양가격 8억일 때는 종후자산이 총 80억이고요. 10채를 짓는 데는 3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을 나타내면 500%가 되는 거예요. 500%가 되면은 조합원의 평가 금액에다가 500%를 곱하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되는 것인데,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그러면 아까 평가 금액에 2억이 나왔고 500%를 지금 곱하게 되면은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8억짜리 집을 받고 2억을 환급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비례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비례율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례율 때문에 아까 조합원들이 8억 원짜리 집을 받고 2억을 환급받는 구조가 되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는 비례율이 500%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 가격이 4억으로 결정될 경우에 4억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자, 조합원의 평가 금액은 고정값이고 총 사업비도 고정값이죠. 근데 종후 자산만 변경이 됐죠. 80억 원에서 4억에 분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10채를 4억에 분양을 하면 40억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이 비례율, 총 사업의 비례율은 100%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평가 금액의 100%를 곱하면 2억 원이 되죠. 2억 원 곱하기 100% 하면 2억. 그래서 조합원들은 4억짜리 집을 받고 2억을 추가 분담하는 구조를 갖는 비례율을 바뀌게 되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운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채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례율과 조합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득이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요. 예상을 해보면 저렴하게 분양하더라도 시세는 기존 아파트 가격으로 수렴, 즉 일반 분양 받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지 저렴하게 분양하는 가격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그쪽 싸게 분양한 일반 분양 가격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분양하는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숫자가 훨씬 더 적은데 어떻게 기존의 수많은 아파트가 적은 일반 분양의 가격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일반 분양 받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겁니다. 이 진짜 참 정책들을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이득도 그냥 이득이라고 쓰기 싫어요. 개이득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반 분양이 많아가지고 일반 분양이 많으면 조합원 이득이 그동안에는 많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아까도 일반 분양이 많을 경우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비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는데 일반 분양이 실질적인 시세로 분양을 할 때는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막대해지는 거죠. 그럼 조합원 매매 가격,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매입을 하려는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이제 일반 분양을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해서 한다면 아까 조합원들에 대한 이득이 플러스 2억을 받는 거에서 2억을 추가 부담금 하는 구조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조합원들에 대한 우리가 권리를 살 때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던 금액들이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일반 분양이 많았던 곳들의 조합원들 매매 가격들, 조합원들 거래 가격들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반 분양이 적은 곳은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고 사업은 훨씬 더 잘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지금 요즘에 도심에서는 할 일이 굉장히 없죠. 그렇다면은 그런 일반 분양이 많지 않은 쪽에 건설사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분양이 적은 곳들은 오히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 적은 곳들은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득을 더 많이 보는 것이고 사업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한남동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오히려 일반 분양이 좀 적은 곳들이 사업이 굉장히 빨리 잘 진행되고 일반 분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5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이 좀 더뎌지면서 조합원들에 대한 거래 금액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 구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득 구조와 앞으로 사업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소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은 여러분들이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에 사업 구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모르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항상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의논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